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혹시 머리 손질, 그냥 시간 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울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2026년 1월 머리 자르는 날짜 하나 때문에 올해 돈의 흐름, 일의 흐름, 사람 관계의 흐름까지 전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머리 한번 자르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하지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재물운이 열린다라고 적어보세요.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머리야 그냥 시간 날 때 자르면 되지. 그래서 미용실 예약하실 때도 달력 한번 안 보시죠. 바쁜 날 피해서 사람 없는 시간 맞추고 할인되는 날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커트든 염색이든 파마든 편한 날이면 충분하다. 머리 한번 자르는 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미용실 다녀온 뒤부터 이상하게 돈이 새는 느낌이 들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잦아진 시기. 아무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기간이 반복된 적 말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미용실만 다녀오면 그 뒤로 한 달 정도는 꼭 지출이 늘어요. 돈 들어올 일은 미뤄지고 집안 분위기가 괜히 날카로워져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컨디션 문제, 스트레스, 기분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기운 흐름을 직접 건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 날이나 아무 마음으로 아무 목적 없이 머리를 손질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계속 어긋나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 손질 하나로 2026년 한 해의 재물 흐름을 정돈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기와 음력이 표시된 달력 하나만 있으면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생활풍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2026년 1월 중에서도 재물의 흐름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날짜가 언제인지. 둘째, 올해의 기운에 맞추셔.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손질해야 하는지, 커트가 좋은지, 염색이나 파마가 나은지, 또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셋째,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절대 피해야 할 날짜와 행동. 이걸 어겼을 때 왜 돈이 새고 일이 꼬이기 쉬운지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생활풍수의 지혜입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흐름이 훨씬 정돈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차분히 따라오셔도 2026년 1월을 시작하는 기운의 방향은 지금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풍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혈모, 피와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을 그저 외모를 꾸미는 요소, 지저분하면 자르고 길면 다듬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여기서부터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집이나 땅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하나의 공간으로 봅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머물고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정중앙, 정수리 부근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자리를 예로부터 백회혈, 수많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 우리 몸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머리카락은 이 백회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운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머리 상태가 흐트러지면 몸의 기운도 함께 흐트러진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른 털보다 유독 빨리 자라는 이유, 왜일까요? 하루 평균 약 0.3mm, 한 달이면 1cm 가까이 자랍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빠른 곳일수록 변화와 성장이 빠르다고 봅니다. 즉,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기운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무 날이나 아무 마음으로 머리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용모를 정비할 때도 반드시 날과 시기를 가려 몸과 기운을 정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판단과 선택에는 개인의 기운 상태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풍수적으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길이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묵은 기운을 끊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여는 전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자르느냐, 어떤 마음으로 자르느냐에 따라 그 이후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흐름의 날에는 기운이 깔끔하게 교체되지만 어긋난 날에는 묵은 기운은 남고 새 기운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특히 한 해의 시작점인 1월은 풍수에서 운의 씨앗을 심는 시기로 봅니다. 이때 머리카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물, 건강, 인간관계, 기본 방향이 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 손질은 단순한 미용 행위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생활 풍수의 핵심 행동입니다. 이제 왜 2026년 1월에 머리 손질 날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은 풍수에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것. 둘째,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묵은 기운을 끊고 새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 셋째, 특히 1월은 한 해운의 씨앗을 심는 시기라 머리 손질을 아무 때나 하면 그 해 흐름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멈춥니다. 아, 머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무 날이나 미용실을 가시죠. 그래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겁니다. 언제 자를지, 어떤 목적로 손질할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달력 하나 꺼내시고 직접 적으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 영상 보신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머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하필 1월에 날짜까지 따져야 합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하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기운은 한 번에 확 바뀌지 않고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는 원리입니다.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월에 머리를 자른다는 건 1년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그 뒤의 흐름이 전부 달라집니다. 톨게이트가 제대로 열리면 차가 막힘없이 흐르죠. 반대로 출발부터 엉키면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1년 내내 정체 구간에 갇히게 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의 첫 손질은 그 해 동안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나갈 기운의 통로를 처음으로 정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아무 날이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작년 1월에 그냥 시간 날 때 미용실을 가셨습니다. 할인하는 날이었어. 별 생각 없이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 달 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들어오기로 한 돈은 미뤄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쓸 일이 유독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날의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묵은 기운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새 기운은 어정쩡하게 겹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운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다른 분은 제가 말씀드린 흐름에 맞추셔 날짜를 골라 미용실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날짜 하나가 뭐 그렇게 다르겠나 하고요. 그런데 미용실을 다녀온 그 주부터 미뤄졌던 입금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일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걸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운의 흐름이 정돈된 상태로 한 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월 초에 몸을 정갈이하고 머리를 다듬고 집안을 정리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을 새로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의 기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의도적으로 정리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에 머리 자르는 날짜를 따지는 이유는 예민해서도 미신을 믿어서도 아닙니다. 기운의 시작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재물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달력부터 준비하세요. 종이 달력이든 스마트폰 달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음력이나 절기 표시가 전혀 없는 달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월은 단순히 숫자만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기운의 전환점이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숫자보다 기운이 바뀌는 시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날짜만 맞으면 되지 하고 넘기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 흐름의 날을 골랐다 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기운을 읽는 준비 단계부터가 이미 풍수의 시작입니다. 둘째, 미용실 예약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실수하십니다. 한 번 가는 김에 다 하지 뭐. 그래서 커트하고 염색하고 파마까지 한 번에 몰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별 효과가 없지라고 하십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방향이 서로 다른 기운을 한 번에 섞어 쓰는 행동입니다. 커트는 끊어냄의 기운, 염색 파마는 더함의 기운, 끊는 기운과 더하는 기운을 동시에 쓰면 기운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재물운 풍수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목적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묵은 기운을 정리한다. 혹은 이번에는 새 기운을 더한다. 이렇게 명확해야 기운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셋째, 미용실 가는 시간대를 정하세요. 아무 시간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기운입니다. 가장 무난한 시간대는 오전 9시, 11시 또는 오후 1시,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양기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때라 머리를 자르거나 손질할 때 기운이 비교적 깔끔하게 교체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해가 진 뒤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는 하루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시기라 묵은 기운은 남고 새 기운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간 미용실 예약은 재물 흐름을 정돈하는 목적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미용실 가기 전날 준비.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날 과음과식은 피하세요. 몸에 탁한 기운이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날 머리를 잘라도 새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전날 가볍게 식사하고 일찍 주무신 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미용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재물 흐름을 정돈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컨디션입니다. 다섯째, 미용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 이건 많은 분들이 무시하시지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말과 마음도 기운으로 봅니다. 짜증난 상태, 불평하는 마음으로 미용실에 들어가시면 좋은 날의 기운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기운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기운을 새로 받는 날이다. 지금까지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준비 단계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2026년 1월 실제로 유리한 날짜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날짜, 그리고 재물 흐름에 맞는 구체적인 헤어스타일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미용실을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 영상의 절반은 놓치시는 겁니다. 2026년 1월 생활풍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재물 흐름을 정돈하기에 상대적으로 무난하고 안정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1월 13일, 1월 22일, 1월 31일입니다. 왜 이 날짜들이냐고요? 1월 13일은 1월 초에 혼탁한 기운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전체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담기에 부담이 적은 날입니다. 1월 22일은 풍수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해서 쌓는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재물운의 씨앗을 심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진 날입니다. 1월 31일은 1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의 기운을 미리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일정 잡기도 비교적 수월했어. 실천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날짜들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길일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생활 풍수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흐름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날짜들입니다. 반대로 가급적이면 머리에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1월 17일과 1월 27일입니다. 이 날들은 기운의 충돌이 생기거나 전체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흐름으로 보기 쉬운 날들입니다. 이때 머리를 자르면 재물 기운이 흩어지거나 몸의 방어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 날짜만큼은 미용실 예약을 피하시는 것이 재물 흐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날짜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마입니다. 머리 전체보다 이마가 핵심입니다. 이마는 풍수에서 직장운과 명예운,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에는 이마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약 3에서 4cm 정도는 반드시 드러나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머리로 이마를 꽉 덮어버리면 마치 불 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마를 완전히 덮는 앞머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마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레이어드 컷이나 사이드로 넘기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이마가 시원하게 보이는 가르마 스타일이나 댄디 컷이 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리입니다. 정수리에서 위로 약 5에서 7cm 정도 구간. 이 부분의 볼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은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로 봅니다. 머리가 납작하게 눌려 있으면 기운이 들어와도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머리가 위로 살아있는 스타일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과하지 않은 정수리 볼륨 펌이나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좋고, 남성분들은 윗머리에 볼륨이 살아있는 투블럭이나 포마드 스타일이 잘 맞습니다. 너무 짧은 스포츠 컷은 올해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옆선과 뒤통수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앞에서 들어와 뒤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옆선과 뒤통수를 너무 각지게 자르거나 지나치게 짧게 밀어버리면 들어온 재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뒷머리 길이를 가급적 어깨선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남성분들은 뒷머리를 바짝 미는 스타일은 올해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 아래 손가락 2마디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입니다. 염색을 하신다면 방향은 하나입니다. 따뜻한 톤입니다.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웜 브라운 계열은 올해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반대로 애쉬 그레이나 블루 블랙처럼 차가운 쿨톤 계열은 올해 흐름과 충돌하기 쉬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셨다면 실천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대부분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재물 흐름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날짜도 고르고 스타일도 맞췄는데 왜 어떤 분들은 다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몇 가지 행동 하나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전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 흐름이 꼬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무 날이나 미용실 예약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1월이니까 하루 이틀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1월은 한 해의 기운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입니다. 이때 날짜를 잘못 잡으면 묵은 기운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혼탁한 흐름만 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할인하는 날, 사람 없는 날, 한가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기운이 맞는 날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마를 완전히 덮는 스타일은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해의 흐름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마가 막혀 있으면 재물 흐름이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특히 앞머리를 무겁게 내려 이마를 완전히 가리는 스타일은 재물운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린 머리카락을 집에 오래 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머리를 손질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린 머리카락에는 여러분의 묵은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집안에 두면 정리한 기운을 다시 끌어들이는 꼴이 됩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며칠씩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순간 정리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큰 실수는 피하신 겁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 다녀온 날은 반드시 씻고 주무세요. 머리 손질 후에는 잔머리와 묵은 기운이 몸과 옷에 남아 있습니다. 씻지 않고 잠들면 정리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날은 꼭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너무 자주 손질하지 마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1월에 한 번 더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기운은 정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자르면 머물 시간 없이 계속 흔들립니다. 커트는 대략 4주에서 6주, 염색이나 파마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가장 무난한 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내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커트하고 염색하고 파마까지 한 번에 전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욕심입니다. 기운은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가장 안정됩니다. 이번 1월에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올해 재물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지켜주셔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의 효과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2026년 1월은 한 해 재물 흐름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
그리고 머리 손질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아니라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 기운이 들어올 통로를 여는 생활 풍수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은 풍수에서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전환의 행위입니다. 둘째, 특히 1월은 한 해 운의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 날이나 머리에 손대면 그 해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날짜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마를 열고 정수리 볼륨을 살리고 옆선과 뒤통수의 흐름을 막지 않고 염색은 따뜻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기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넷째, 아무 날이나 예약하지 않고 앞머리로 이마를 막지 않고 잘린 머리카락을 집에 두지 않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흐름이 꼬이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생활 속에서 체득해온 생활 풍수의 지혜입니다. 미용실 한 번 가는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시간도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기운의 방향을 조금은 더 정돈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달력을 꺼내서 1월 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흐름 안에서 여러분 일정에 가장 무리가 없는 날을 골라 미용실 예약 하나만 먼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움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재물 흐름을 지키는 방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재물운이 나에게도 열린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2026년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2026년 한 해 동안 재물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